여러분, 자영업자가 물가 인상의 주범이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이 6,000원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사실 서울에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이 이게 4,000원 정도 하던 소주 가격이 5,000원으로 오른 것도 사실이고요. 강남 쪽에서는 5,000원 소주가 6,000원으로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자영업자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듯한 느낌? 그 느낌은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마트 대비 식당 소주 가격 인상 차이. 그러니까 마트는 식당 소주보다 2.6% 덜 인상했다는 거고요. 식당 소주는 마트보다 2.6% 더 인상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마트는 덜 올렸는데 왜 식당 소주는 더 올리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실제로도 보면 마트는요, 지금 마트나 편의점 8.6% 올렸습니다. 그런데 식당은 11.2% 올렸어요. 실제 지표로 보면 2.6% 올린 거 맞습니다. 올린 거 맞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맥주도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마트나 편의점 5.9% 올렸습니다. 그러나 식당은 10.5% 올렸다. 맞습니다.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마트나 식당이 보면 거의 버금가게 올렸는데 이제 갭차가 굉장히 컸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두고 말입니다. 물가 인상을 자영업자가 시키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마녀사냥 같기도 해요. 왜 이런 기사가 저는 계속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 끝에 몰렸어요. 지금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40%가 넘게 오른 인건비, 이거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이게 인건비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시간의 수당 다 오르죠. 퇴직금 오르죠. 보험료 다 오릅니다. 자영업자는 그거 고스란히 혼자 부담을 다 해야 돼요. 40%가 늘어난 인건비를 도대체 누구 보러 감당하라는 겁니까? 소주값 올랐다고요? 소주값 올랐다고 그러면 여러분 인건비 조금만 내립니까? 그건 못하거든요. 법적으로. 이게 최저임금 안 주면 쇠고랑 찹니다. 쇠고랑.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나 직원 안 쓸래. 심지어 혼자 일합니다. 혼자 하루에 말입니다. 8시간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신이나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신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가 8시간 일해서 돈 번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10시간은 기본이고요. 10시간. 12시간, 14시간, 15시간, 16시간, 심지어 18시간까지도 일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왜?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감당할 여력이 없잖아요.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올렸다고 제품 가격 쭉쭉쭉쭉 올리나요? 못 올립니다. 올려봤자 여러분 손님만 떨어질 뿐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인건비만 올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전기가스 수도요금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전기료 같은 경우는 기본이 20% 30% 오르는 건 우습다고 하고요. 이게 누진까지 붙어버리면 2배까지 오르는 그런 자영업자들도 수두룩하거든요. 이게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디 그뿐입니까? 가스값은요. 가스값도 마찬가지예요. 20만 원 30만 원 나오던 가스값이 한 달에 많이 나올 때는 50만 원 60만 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식자재는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식자재는 말이 못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요즘 같을 때는요. 한파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작황이 나빠진 것까지 감안을 하면 여러분 식자재 등급의 어떤 상승은 말도 표현을 못해요.
그렇다고 다 못 올립니다. 다 못 올려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너도 나도 알 것 없이 수익 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월 평균 순수익이 제로인 사람이 절반입니다. 절반. 손실 봤다는 사람은 7명 10명 중에 3명이나 되고요. 이익 봤다는 사람은 겨우 2명 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소주값을 올리고 맥주값을 올리고 저도 뭐 가서 실제로 소주를 먹으려고 하면 5,000원 6,000원 사실은 부담은 돼요. 부담이 되죠. 소주 한 병만 먹고 말 것 아니잖아요. 맥주 한 병만 먹을 거 아니잖아요. 2명이서 가서 뭐 수육에다가 시켜놓고 2명이서 먹는데도 이게 뭐 6만 원 7만 원 8만 원 우습게 나오니까 무섭죠. 무섭기는. 그런데 이게를 여러분 자영업자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 저는 이렇게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이게 그동안의 자영업자들의 어떤 고난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방안 이거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요. 또 주 52시간제 어떤 개혁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지금 말입니다. 인건비가 얼마나 올라갔나 하면 최저임금 올라간 정도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시장에 더 많이 줘야 되거든요. 이게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9,650원인가요? 9,670원인가요? 9,620원. 9,620원이 주는 게 아니에요. 주유수단까지 포함시키면 11,000원이 넘는 데다가 사람이 안 오면요. 12,000원, 13,000원, 15,000원 주는 거 다반사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기사가 굉장히 중앙에 있는 아주 핵심 매체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매체까지 이렇게 떠다닌다는 자체가 자영업자들이 소주값을 올리는 것이 물가 인상의 단초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저는 이런 느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주 52시간제부터 먼저 개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실업급여에 대한 개편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이 올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얹어서 더 줄 필요는 없잖아요. 주유수단까지 포함하면 11,000원만 줘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런 정책적인 게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에너지 수급에 대한 문제 또 식자재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에 대한 수급에 대한 문제 이런 것부터 먼저 풀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자영업자 때문에 이게 물가가 오른다 이런 이야기는 좀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은요 지금 죽어납니다. 솔직히 죽어나요. 빚은 많죠. 장사는 안 되죠. 갚을 길이 없는 게 요즘 자영업자들이에요. 이들에게 말입니다. 또 다른 비수를 꽂는 것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들에게는 최악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요즘은요. 점심 장사는 좀 돼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저녁 장사가 안 되잖아요. 저녁 장사가. 그러니 남는 게 없다는 이야기 진짜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소주가 좀 비싸면 그냥 그 집에 안 가서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괜히 그걸 가지고 자영업자 마녀사냥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소주가 한 5,000원 정도 한다고 하면 이게 물가 상승률도 감안을 해서 그냥 먹어주는 건 또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실물경제의 핵심에서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 진짜 어렵거든요. 말도 못할 정도로 어렵거든요. 그 어려움을 한 번쯤 헤아려 주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함께 사는 미덕이 아닐까 오늘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새벽처럼 이렇게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뭐 경제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보더라도요. 이게 뭐 위기가 언제 어느 때 어디서 터질란지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 준비하는 것도 진짜 어렵거든요. 어려운 이유가 다 봐야 됩니다. 근데 볼 게 너무 많습니다. 볼 게. 미국 시장도 봐야 되고요.
미국 시장 보면 뭐 우리나라 미국 시장 우리나라 기사로 쓸 때까지 기다리면 제가 방송을 못 해요. 그럼 블룸버그라든가 아니면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들어가서 영문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기는 뭐 파산이 나지 않을지 이렇게 해서 금융공황이 오지 않을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볼 게 너무 많으니까 진짜 지금 상황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진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칫 잘못 준비하다가요. 이게 굉장히 위험이 따른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요즘 같을 때는 자산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산을 늘린다는 생각보다는요.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금을 쌓아가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